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FN인의 정성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임신 시기별로 산모의 신체 변화와 그리고 태아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임신 중 영양 관리의 중요성이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홀몸이 아니게 됩니다. 산모와 태아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평소 드시던 식습관으로는 본인에겐 충분한 포만감을 만족할 수 있겠지만 태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초음파나 검사를 또 하게 되는 거죠. 모체의 영양 불량은 태아에게 영양소를 전달하는 태반의 크기를 좀 감소하게 되고요. 그 크기가 좀 감소하게 되면은 태아에게 전달되는 영양소 전달이 자연스럽게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영양소 전달이 잘 안 되면 자연스레 태아 영양 상태가 불량이 되겠죠. 이제 태아의 뇌신경 발달과 성장 발달 지연의 큰 원인이 되고요. 그럼 태아는 더 많은 영양소를 받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발육을 위해 모체, 즉 엄마에게 축적된 영양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모체는 건강이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신기 중에 영양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이제 질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그리고 더 많은 양의 영양 섭취를 또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태반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태반에 대해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란이 착상을 하면은 혈관이 뻗어나와 자궁벽에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태반이라고 하고요. 태반이 탯줄을 통해 이제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태반 주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러한 이제 그 호르몬 생산 역할 때문에 갱년기 때나 아니면 이제 피로 회복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4번인데 태아 보호 기능으로 이제 필요한 항체는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이제 해로운 물질은 이제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 중에는 태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이나 감염에 좀 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태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쯤 되면은 수정란이 이제 자궁벽에 착상하여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2, 4개월 정도 되면은 뼈대의 중심부 그리고 이제 신체 큰 뼈가 이루어지고 8에서 11주 사이에는 태아가 3, 4배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뇌도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며 태아의 몸통, 머리, 팔다리가 구분이 확실해지고 이쯤 되면 좀 성별이 또 구분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럼 다음에는 엄마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보통 2개월쯤 되면은 입덧, 구토, 가슴앓이 등 증세가 시작합니다. 보통 이 시기가 되면은 그 임신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다가 그 갑작스러운 입덧으로 임신인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쯤 되면은 몸에서 이제 임신이 확실하다고 느끼며 자궁의 모양이 주먹 크기 정도로 커집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가 가장 약한 시기이므로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시기 때 좀 비행기 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글을 많이 올리긴 하는데 조금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개월쯤 되면은 피로함을 느끼고 자궁의 크기가 아기 머리만해지고 이제 아랫배가 볼록해지면서 허리가 등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럼 엄마의 대표적인 변화 중에서 입덧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덧은 임신 중 느끼는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산모의 7, 80% 정도 경험을 합니다. 보통 이제 임신 초기에 시작을 해서 중기 직전까지 가장 심하고 중기 이후에는 증상이 사라지지만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덧이 지속되면은 탈수, 체중 감소, 그리고 엽상제 복용을 방해하고 저체중아 출산의 좀 가능성을 높아집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는데 임신 중 호르몬 변화와 비타민 B6 결핍, 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이제 입덧에 좋은 영양소가 뭐냐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비타민 B6가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타민 B6의 보충은 임신 중 구역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져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임신 초기 입덧 증상 완화를 위해 비타민 B6의 충분한 섭취를 권장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그 병원에서 입덧 처방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디클렉틴 받으셨죠? 거기에 이제 성분이 이제 피리독신 염산염 적혀져 있는데 그게 비타민 B6입니다. 그 영양소를 이제 약으로 만들어서 나온 케이스인데 그 외에도 이제 종합 영양제에 비타민 B6 함량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안으로 내 몸만 나는 사탕이나 생강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입덧을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엽산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데 엽산에 대해 잠깐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엽산의 효능으로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이제 정상으로 유지하거나 태아 신경관 정상 발달에 필요한 성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엽산은 이제 임신 초기에 왜 뭐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엽산은
태아의 신경과 저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임신 시기에 결핍하게 되면 문해증, 이분 척추, 마비, 지능장애 등 기형을 가진 아이가 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아 초기 때 되면은 이제 신경관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윗부분에 신경관이 덜 깎이게 되면은 문해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뇌뼈가 없다든가 기형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하부 쪽에 신경이 덜 깎이게 된다고 하면은 척추가 이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분리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 성천적 기형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성천적 기형을 막기 위해서 엽산을 이제 보통 이제 620 마이크로그램부터 이상 섭취하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하는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임신 전 엽산을 복용했었을 때 신경관 결손에 대한 감소율이 46% 정도 감소가 되고요. 임신 전부터 중까지 먹었다고 하면은 51% 정도 감소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임신 중에 먹었다고 하면은 38% 정도 감소가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꾸준히 먹었을 때 50에서 70% 정도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엽산은 임신 전부터 중 후기까지 꾸준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